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지난 6월 초에 파리 소르문느 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서울에 왔습니다. 함께 회의와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를 처음 제안한 학자이고, 파리를 비롯한 세계 많은 도시들이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안에 도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15분 안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쇼핑과 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시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과 집이 멀어 매일 1시간씩 만원 버스나 지옥철에서 출퇴근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15분 도시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고 간절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긴 도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15분 도시에서 살아왔고, 지금처럼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이런 방식의 도시 삶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도시 생활도 바뀌고 도시의 모습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교외 전원 도시에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면서 마이카로 출퇴근하는 로망을 자극하며 중산층을 도시 밖 교외 주거지로 끌어냈고, 이것이 이른바 도시 스프롤,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지금 상황에서 15분 도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목표입니다. 15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바깥에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지 말고 비어있는 도시 내부를 고치고 채워야 합니다. 압축 도시와 도시 재생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평적으로 확산된 도시를 압축 도시로 재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할 일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게 바로 신도시 건설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신도시를 계속 지을까요? 수도권 신도시는 비수도권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니 이제 더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같은 신도시를 지으면 그곳은 채워지겠지만, 신도시의 인구와 활력을 뺏긴 기존 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압축도시로 다가가려면 개발보다 재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선진도시들은 개발 시대를 보낸 뒤 지금은 재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던 개발 시대에는 신개발, 재개발 같은 개발이 불가피하겠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시 팽창이 멈추는 안정기를 맞으면 개발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합니다. 대한민국도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주 빠른 속도의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개발 시대의 절정이 아마도 뉴타운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 서울에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그러나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각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생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시대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개발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개발 욕망이 분출되고 있고, 빈집과 빈상가 사무실이 늘고 있는데도 계속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개발을 독려하려고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도 풀겠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개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생도 압축도시도 허망한 꿈이 될 것입니다. 개발과 재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둘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개발이 성하면 재생은 어려워집니다. 재생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려면 개발이 어려워져야 합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 달렸습니다. 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생을 원하십니까?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